안녕하세요. 날이 벌써 깜깜해졌네요. 네, 이제 해가 많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하지는 않고, 예, 불 꺼놓고, 그냥 스탠드 하나 불 켜놓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니까, 분위기가 좋네요. 분위기 좋은 상태에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블릿으로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는 JSP를 기반으로 헬로 월드를 이렇게 출력했죠. 이번 시간에는 서블릿으로 헬로 월드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헬로 월드 서블릿을 추가하기 위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커맨드 N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패키지 넷점 슬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커맨드 N으로 만들 수도 있죠. 클래스 헬로 월드 서블릿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시고요. 서블릿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익스텐즈 HTTP 서블릿을 상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구현을 한 다음에 임포트를 하려고 했는데 HTTP 서블릿이 임포트가 안 되죠. 그 이유는 이 HTTP 서블릿이 서블릿.jar 파일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가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이 jar 파일들을 보면 JD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jar 파일들만 클래스 패스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 서블릿.jar 파일도 클래스 패스에 추가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프로퍼티즈로 이동합니다. 프로퍼티로 이동하면 이 메뉴 중에 자바 빌드 패스라는 게 있어요. 자바 빌드 패스로 이동을 하면 이 프로젝트가 현재 가지고 있는 클래스 패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곳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탭은 이 세 번째 보이는 라이브러리즈라는 이 탭에서 클래스 패스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한 다음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저희는 add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add 라이브러리를 하시면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JUnit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클립스가 제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WTP 플러그인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면 서버에 있는 이 런타임 환경을 활용해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서버 런타임을 선택하시고요. 넥스트를 한 다음에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추가했던 이 톰캣이 뜹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면 이 톰캣은 디폴트로 서블릿.jar 파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니시를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개의 jar 파일이 추가되는데 여기에 보면 서블릿 API.jar 파일이 있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임포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임포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헬로 월드를 찍기 위해서 HTTP 요청에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get 방식으로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브라우저에서 URL로 요청을 하면 그게 get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get 요청을 처리하는 메서드가 두 get이라고 있습니다. 두 get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 이클립스에 있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메소드를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이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맥에 있는 기본 기능이 이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을 키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디폴트로 컨트롤 스페이스가 이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으로 매핑되어 있는데 저도 컨트롤 스페이스가 다른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알트 스페이스로 키 매핑을 바꿨습니다. 그 바꾸는 방법을 한번 해보면 이클립스의 환경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너럴에 키즈를 가보세요. 여기서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디폴트가 컨트롤 스페이스가 지금 잡혀 있을 겁니다. 근데 컨트롤 스페이스가 이미 맥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팟라이트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Alt 스페이스로 바꿨습니다. Alt 스페이스로 바꾸는 부분은 여기를 다 지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Alt 스페이스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하고 OK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두 개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하겠다 그러면 두 개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나 컨트롤 1 커맨드 1을 해도 되고요. 커맨드 1은 안 뜨네요.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좀 전에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블릿은 이 get 요청에 대해서 get 방식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뭔가 요청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가 잘 요청되는지 시스아웃 한 다음에 또 다시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 Alt 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요청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요청을 받았으니까 브라우저에다가 뭔가 응답을 보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응답을 보내려면 response.getWriter 해서 이 라이터를 얻은 다음에 여기에다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를 할 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출력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서블릿을 바로 호출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바로 호출하지 않고 여러분들 요청 URL과 이 서블릿을 매핑을 한 다음에 그 응답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매핑을 하는 작업을 어디서 하느냐? web.xml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web.xml에 를 열어보면 여기에서 서블릿이라는 XML 엘리먼트를 활용해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블릿 이 XML 처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미 이 엘리먼트 이름을 알고 있으면 여기도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엘리먼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블릿 네임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제 클래스를 지정해야 되는데 정할 때 패키지 네임을 포함해서 이렇게 풀 경로를 다 지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서블릿을 하나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URL과 이 서블릿을 매핑을 하시면 됩니다. 매핑을 하는데 이제 서블릿 네임 앞에서 정의했던 헬로 월드 서블릿을 어떤 URL로 여러분들이 서비스 하겠느냐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라는 URL로 요청이 들어오면 브라우저에서 헬로 월드라는
URL로 요청이 들어오면 헬로 월드라는 서블릿으로 요청을 보내는데, 이 헬로 월드 서블릿은 어디에 있느냐? 예, 앞에서 정의한 거죠. 그래서 이 헬로 월드 서블릿에 이동을 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온 요청이 get 방식으로 요청이 왔으면 두 get 메서드를 호출하고, 만약에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이 왔으면 두 포스트라는 메서드로 위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메서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은 다음에 뭔가 로직을 처리하고 이 리스판스 객체를 활용해서 응답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구현을 끝냈으니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을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서버가 뜬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접근했던 URL은 이게 헬로 월드였죠. 이 컨텍스트 루트에 해당하는 이 경로를 포함한 다음에 제가 요청을 보낸 건 헬로 월드로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헬로 월드 프롬 서블릿이라고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만든 다음에 web.xml로 매핑을 하고 이 서블릿을 톰캣에 배포를 해서 정상적으로 클라이언트 요청에 응답을 하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뒤에 붙이는 이 컨텍스트 루트라고 했던 이 부분이 좀 싫은 거죠. 그냥 나는 로컬호스트 8080 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요청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톰캣 이 서버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바꿀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모듈로 이동을 한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배포한 슬립 모듈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에디트를 한 다음에 패스를 슬래시 슬립이 아니라 그냥 슬래시로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패스가 우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그 이후에 추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커맨드 S 눌러서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 상태가 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에서 요청 URL을 보낼 때 이걸 패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가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톰캣 서버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게 두 개의 프로젝트를 배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설정은 바로 반영이 안 돼서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띄워보면 이렇게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패스가 똑같아요. 이렇게 패스가 똑같으면 톰캣 서버는 이 요청으로 들어오는 이 패스가 어떤 애플리케이션과 매핑되는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패스가 똑같은 모듈을 웹 모듈을 두 개를 배포를 하면 서버가 정상적으로 뜨지 않습니다. 패스가 서로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서로 다른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인식을 하고 다르게 서비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이 여러분들이 이 애플 로컬에서 WTP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개발 단계에서는 하나의 서버에 하나의 모듈만 배포해서 관리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웹 서비스를 하나의 서버 로컬에서 개발을 한다면, 같은 이클립스 내에서 개발을 한다면 별도의 서버를 또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추가해 볼까요?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new 하신 다음에 이렇게 또 하나의 서버를 추가하고, 제가 이거는 뭔가 테스트 서버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고 여기에서는 이 모듈을 서비스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서버 단위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또 이 모듈을 개발할 때는 이 서버를 띄워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냥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능하겠죠. 우선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상태로도 이제 충분히 개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좀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발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리소스들이 뭔가 계속 변경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마다 이제 톰캣에 해당하는 자원이 업데이트가 돼서 반영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WTP라는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뭔가 변경이 생길 때마다 이 웹 컨텐트 밑에 있는 이 자원들이 특정, 여기 보이는 이 패스로 또다시 복사가 일어나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복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JSP나 자바 클래스의 소스 코드를 잘못 수정한 거지, 아니면 이 서버가 원래 가지고 있는 버그인지 그걸 찾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디폴트로 제공하는 이 모듈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 때문에 뭔가 이쪽 A라는 디렉토리에서 B라는 디렉토리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은 그대로 두고요, 제가 그 설정을 위한 또 다른 서버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new 한 다음에 서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슬립 프로젝트를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지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넥스트를 간 다음에 모듈을 배포할 수 있는데, 그냥 피니시를 해서 설정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서버에는 모듈이 하나도 추가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쵸? 근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add web 모듈 하면 현재 우리 프로젝트에 있는 이 모듈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add external web 모듈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탐색기에 있는 코드를 통해서 뭔가 웹 모듈을 설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로 가서 슬립을 선택하고 거기 밑에 있는 웹 컨텐트를 제가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OK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저장을 하면 지금 보면 아까와 다른 것이 이 서버에서는 하이 모듈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정 파일에는 보면 이렇게 익스터널 모듈이 패스는 슬래시고 해당 경로로 잡혔는데, 경로가 슬립까지가 아니라 그 슬립에 웹 자원이 있는 경로를 가리켜야 된다. 이게 다른 점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서버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면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에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잘 되죠. 자, 다음 단계로 헬로 월드를 선택했습니다. 헬로 월드를 선택했더니 헬로 월드 서블릿을 초기화를 할 수 없다는 에러가 발생해요. 보니까 클래스 not found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익셉션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이클립스 모듈을 여러분들이 사용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저장해서 컴파일된 헬로 월드 서블릿.클래스 파일이 자동으로 클래스 패스에 설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익스터널 웹 모듈로 여러분들이 뭔가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설정은 이클립스의 설정을 하나도 따르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웹 컨텐트 밑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개발해 놓은 헬로월드 서블릿 .java 파일이 컴파일 돼서 클래스로 변환되는 그 바이너리 코드가 이 웹 컨텐트 밑에 위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자바 클래스가 디폴트로 클래스 패스에 설정되도록 하려면 서블릿의 규약상 웹 inf 밑에 클래시즈의 클래스 파일이 위치하면 해당하는 클래스는 자동으로 클래스 패스에 추가되죠. 추가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서블릿의 규약입니다. 그래서 웹 inf 밑에 커맨드 N에서 폴더를 하나 추가하는데 클래시즈라는 폴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웹 app 라이브러리즈 해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패스가 여기 보이는 이 모양이 클래스 패스 추가된 모양인데 클래스 패스가 자동으로 추가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할 일은 여기서 개발된 이 코드가 컴파일 됐을 때 그 컴파일 된 클래스가 여기로 컴파일 되도록 설정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 설정을 바꾸는 방법은 슬립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프로퍼티즈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또 자바 빌드 패스로 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소스로 가보면 디폴트 아웃풋 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발되는 이 소스 코드가 어디로 컴파일 되겠느냐. 기본은 슬립 프로젝트의 빌드 클래시즈인데 저는 여기 경로를 웹 컨텐트의 웹 inf 밑에 클래시즈로 폴더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기존의 빌드 클래시즈의 컨텐트들을 삭제하겠느냐 나옵니다. 삭제합니다. 필요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클래스가 사라졌습니다. 얘는 이클립스는 디폴트로 이 프로젝트의 아웃풋 폴더를 보여주지 않도록 저희가 뭐 클래스 파일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파인더로 가서 한번 해당하는 클래스 파일이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익스포트가 됐는지 클래시즈죠. 여기 보면 net.slip 밑에 보이는 것처럼 헬로 월드 서블릿 클래스가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설정을 여러분들이 바꾼 다음에 다시 서버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서블릿 기반으로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지금 이 방식으로 개발하지 않고 여기 보이는 이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내가 개발한 소스코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 서버 상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는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설정은 아예 제 기억 속에서 아예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설정은 여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정을 가능하면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금과 같이 약간의 추가 설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니까 가능한 add external web 모듈로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